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 D-12일 네. 대선 벌써 12일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진짜 반을 돌았어요. 역사적 그렇죠? 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뭐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자유통일당 구조화 후보도 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반 이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고 네. 후보 사퇴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율도 좀 안정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보수가 이제는 좀 뭐 조금씩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과연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이루어질 것이냐, 이낙연 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해서 개헌의 빅텐트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이제 선거 중반을 넘으면서 가장 이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허은하 전 의원의 내홍의 결말이 결국 전 당대표인 허은하, 정책위 의장이었고 전 국회의원을 했던 김용남, 그리고 문병호 인천시 당협위원장이죠. 이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것으로 종결이 지어졌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자신들이 배지 달 욕심만 있고 당에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떠나줘서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평가인데요. 개혁신당의 이런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네. 경선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뭐 당적 이탈은 과거처럼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뭐 이 당 왔다 저 당 왔다, 뭐 저 당에서 최고위원 하다가 이 당 와서 또 대선 후보 나오고 갑자기 입당해서, 그런 거 보면 이 정당을 옮기는 것이 그냥 식은 죽 먹기? 이게 좋지,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길게 봐야 되겠죠. 이념과 철학,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동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념적으로. 근데 보수정당 하다가 진보 좌파인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이분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지역이 거의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뭐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분들 보수로서 특히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허은하 의원도 뭐 저도 국회의원 생활할 때 친하게 지냈었지만 뭐 보수입니다. 보수인데 이준석 그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을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쏙쏙 들이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배지를 다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배지 다는 거에 뭐 혈안돼 있다. 근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배지 다는 게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비난할 수 있느냐, 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현실이 개혁신당하고도 이제 삐그덕거려서 나왔는데, 결국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배지를 달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어렵다,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정체성을 정치인이 바꾼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근데 그렇죠.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나요? 생각이 바뀌면 변절이죠. 네. 변절이면 회색 분자가 되는 겁니다. 회색 분자가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 네. 진영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정치 같은 걸 하지 말았어야죠. 정치인들의 이렇게 하는 게 철새, 민세 막 그런 얘기도 옛날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철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이렇게 당적 변경은, 그것도 대선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옮기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정말 모독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면밀히 저희가 살펴야 될 거는 이제 개혁신당이 애초에 이준석 의원과 또 양영자 의원이 그때 만들었던 당이 합쳐지면서 개혁신당이 됐는데 지금 뭐 그 핵심 멤버들 한 축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이제 이 개혁신당에는 그 1, 2, 3번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내 정당으로서는 새미래민주당보다 훨씬 또 자유통일당보다 큰 위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과연 그 실체에 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당원들과 핵심 인사들이 남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그다음에 이기인, 그다음에 천하람, 그다음에 또 이번 비례대표 의원은 저 뭐 이름도 정확히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단일화를 했을 때 얼마나 시너지가 있겠느냐.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시너지가 단일화 뭐 그런 걸 했을 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나서겠죠. 적극적으로가 아니고 네. 마지막까지 그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다가 극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이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네. 세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인도 살려면 네. 큰 정당이 국민의힘에 다시 복귀를 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뭐 누구든지 해서 서로 당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에브리 리서치에서 이 단일화 관련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김문수 지지층에서는 60%가 긍정적이고요.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19.8%만 단일화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단일화를 뭐 반대하는 게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거의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이제 각 그 정당별 지지자들한테도 이걸 물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70%가 단일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제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 안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개혁신당 역시 부정이 73%, 조국혁신당은 부정이 한 40%, 긍정이 한 41%,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보다 이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통일당 우리는 드랍까지 하면서 후보자 사퇴까지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준석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기려면 단일화 해야지만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세요. 그 이준석이 지금 8.5% 정도 나오는데 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김문수 후보의 41.6%와 8.5%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1%, 8% 거의 49%가 넘죠. 네. 그럼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46점 뭐 몇 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단일화하면 김문수 후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이 내부를 좀 살펴보면 이준석 후보의 이 단일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70% 가까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일화 반대하는 사람이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이걸 보면 또 민주당 성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3자를 하다가 2자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저번 이제 뭐 최근 거는 아니고 한 일주일 전 자료인데 네. 이준석 후보가 한 8% 받으면은 4%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고 4%는 김문수 후보한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가 100% 보수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민주당이 단일화 반대를 하는 것은 역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지금 후보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정상이에요. 진정한 보수 세력을 원하는 자유통일당의 저런 여론적 지표가 정상적인 거고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래야지 패배하니까. 그렇죠. 단일화 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지. 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네. 속내를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 네. 해야 됩니다. 네. 하지 않으면
1% 싸움인데 지금 1%에서 1% 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허나 의원 개혁신당에서 갔고 민주당 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도 또 민주당으로 갔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정체성도 모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데 생각이 그 선거를 위한 야합이다. 그다음에 뭐 나중에 혜택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막 이런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이 아예 뭐 그게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그게 되는 거다.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거 보니까 잘 되고 있으니 비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해석하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단일화돼서 잘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하면 안 된다. 제발 안 되게 하겠죠.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됩니다. 결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단일화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후보자가 가천대에서 학식 먹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SNS에 뭐 이 단일화를 하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올리고 본인이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이 단일화의 명분을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설득하러 간 거예요. 그냥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부담은 많이 안 주겠다. 그냥 단일화에 물꼬라도 좀 트자 이러고 갔는데 이준석 후보는 하루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단일화 논의 가능성을 또 일축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뭐 어제 회동이 잘 됐나요? 어제는 잘 될 수가 없고 계속 긴장감, 단일화의 시너지를 확실히 올리면 막판까지는 저기 깨졌다,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네. 이건 짜고 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서 그냥 네. 막 이준석은 저거 국민의힘 당도 아니야. 도저히 저 당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끝까지 부딪히면서 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당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자. 네. 그러면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되는데 지금 날짜를 보면 네. 25일 날 투표지 인쇄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24일 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TV 토론이 27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을 견제하려면 김문수 후보랑 둘이 견제를 하려면 28일 날 7일 날 TV 토론하고 네. 28일 날 단일화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때는 투표지에는 있어요. 이미 찍히잖아, 4번이. 찍혀서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것은 24일. 아니면 두 번째는 28일. 왜냐하면 29, 30일은 사전투표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하면 효과가 엄청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24일, 28일. 어느 날 할 것 같아요? 저는 28일 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필요해요. 예, 28일 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위에 있어도 네. 거기에 선관위 앞에 가면 선거에 붙여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준석 아니 뭐 이거 4번 얘기하면 되나? 4번 누구 개혁신당이 네. 사퇴 이렇게. 네. 뭐 사실은 뭐 이게 워낙 이슈가 되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투표지에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좋지만 이름이 나와도 또 찍을 분들은 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찍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저희가 볼 때는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고 네, 네. 김문수 후보의 이름과 번호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지 찍히고 나서 단일화가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뭐 또 선거를 하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투표지에 인쇄가 되기 전인 24일 날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또 많은 그 애국 보수 시민들 이 보수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되면 그럼 정의당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도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1대1 거기도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권영국 후보죠. 네. 민주노동당. 네, 민노당. 정의당 아니고 민주노동당인데 저 이정희 후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토론회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악수하자고 이렇게 갔는데
X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너무 아유, 예의가 진짜. 아닌 거 아닙니까? 인간 뭐라고 XX라고 얘기할 수도 정치를 하면서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그날 SBS 그렇게 주제가 네. 민생과 경제에서 경제예요. 네. 근데 갑자기 탄핵 얘기 나오고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고 탄핵 찬성했냐 반대했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경제 토론인데 무슨 정치 토론을 하냐고. 네. 그래서 딱 멈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때 그 이정희 후보가 그때 그게 통합진보당이죠.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 말이 역풍이 돼가지고 사실은 된 거예요.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정희 후보가 뭐 엑스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권영국 후보가 스스로 이제 엑스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 엑스맨 하는 길에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지금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진보라고 하면서도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 좀 이 민주노동당이라는 조직도 이 각자 도생을 하는 곳이라 뭐 단일화할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덕수, 이낙연을 비롯한 개헌 빅텐트를 위해 새로운 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큰 협의는 3년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 뭐 5년 단임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최대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지금 제한한 상태 아닙니까?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단일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후보가 드랍하면서 명분도 없어지고 동력도 지금 사라진 상태예요. 네. 근데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도 합류를 시키고 또 반 이재명 사실 대장동 사건 터뜨린 분이 이낙연 후보 아닙니까? 자기들 경선하면서 그 이낙연 후보까지 아울러야 되는데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제 개헌으로 짓겠다는 건데 통할까요? 통하죠. 지금 뭐 방금 대장동 얘기했지만 반 이재명의 가장 대표 주자가 이낙연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새로운 미래당이죠. 아니요, 새로운 민주당. 예, 여기에 대표는 전병헌인데 네.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개헌을 보기로. 네. 그럼 이낙연 그 총리도 따라오는 거고. 네. 지금 고문이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3년 임기 단축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우리 참모들이 막 계속 건의를 해도 안 하겠다. 네. 근데 할 수 없이 받은 것이 한덕수 총리를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려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도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한덕수도 같이 옵니다. 네. 틀림없이 다음 주쯤이면 한덕수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준석. 네. 이렇게 해서 보수 빅텐트, 네. 반명 보수 빅텐트는 완성이 된다. 네. 그래서 뭐 나름 그 구상은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수 빅텐트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이낙연 총리는 정치 색깔이 약간 다르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계속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시긴 그렇죠. 했지만 무슨 뭐 보수다 이렇게 보기는 또 보수 정당의 무슨 상징성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바라는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보수 쪽에서 먼저 빅텐트를 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뭐 다행스러운 건 뭐 그 개헌 빅텐트로 해서 국민의힘에 합류를 안 할지언정 이분들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재명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가실 거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참에 지금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좀 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빅텐트에 합류를 하시는 게 맞다. 네. 맞다. 그게 이제 보수 시민들,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래서 저는 뭐 남은 시간이 지금 13일인데 사전투표까지 하면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사전투표가 29, 30. 29, 30일. 6월 3일.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네.
반 이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결단하고 빨리빨리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각성하고 열심히 뛰시고 절박한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같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 당연하죠. 빅텐트를 위해서. 네, 저는 뭐 보수. 저도 뭐 열심히 뛰고 저도 유세차도 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타고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려줄 수가 있겠다가 아니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확신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 게임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거는 대세론입니다. 되는 쪽으로 붙는 것이고 되는 쪽으로 찍고 싶어 하는 것이고 스포츠는 약자 편이에요. 대신 스포츠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게임이. 근데 정치는 한 번 하면 4년 5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세론. 그래서 지금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 빅텐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유권자들을 모아 오셔야 됩니다. 네, 뭐 긍정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는 지키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추월하는 입장인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대세론 네,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응원하면서 지켜본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표 주변에 투표하러 안 가실 분들, 실망하신 분들, 특히 자유통일당 안에 보면 이 국민의힘이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후보 사퇴해도 네, 네. 그냥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 한 번만 더 속는다 생각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희소식이 네. 이재명 후보는 하루에 1%씩 떨어지고 네. 김문수 후보는 하루에 1%씩 올라갑니다. 아, 떨어지고 올라가고. 네. 그러면 2% 골든 차이는 클로스가 하루에. 예. 어느 순간에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올라가는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